화학 진짜 자, 예술. 화학 어렵다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져. 뭐를 그치? 딱 모여가지고 그치? 딱 1시간 딱 공부하고 딱 집에 가면 되지 뭘. 승규야 맞지? 네. 네 집 어딘데? 상동. 저기 뭐나? 많이 한 시간 멀어요. 몇 분 많이 멀어요. 너 집 가깝잖아. 아야. 시현 너집 가깝잖아. 야 바로 여기잖아. 근데 진짜 열어요. 진짜 열어요. 열려 있어. 나 혼자 있어. 없다 애들. 그럼 12시까지 지금 아니 12시까지는 안 하고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들어온다고. 월요일에 수업 없는데 왜 이러요? 집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와이프가 자꾸 설거지를 시켜. 고마워하냐? 청소시키고. 아이고 설거지 좀 해라. 잠깐만 도주 수업 있다 이러면 그 도망쳐. 이 집으로 나갔는데 이거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몇 문제 안 되는 거 승규야, 그렇지? 다 풀었나? 네. 아유 진짜. 자 몇 문제 얘들아 페이지 7페이지 맞지? 1번 답은 뭐지? BC 2번에 60도 2번은 X55X 3번은 2번 4번 아니잖아 맞지? 4번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봐 이제 자 진짜 자 뒤에 페이지 10페이지 1번에 1번 2번에 40도 3번에 50도 아니야? 1번 4번 질문하면 돼. 자 4번에 3번 5번에 몇 번이지? 3번 6번에 2번 여기까지잖아. 와 진짜 이 정도 안 해도 이러면 자 질문하시면 되지. 저요. 2번? 네. 2번. 자 2번. 자 2번. 자 거울이 자 이번에 거울이 요래 돼 있어. 40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잘 그렇게 왔지. 자 요 각도가 몇 도? 요 각도가 몇 도? 요 각도가 50도지.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여기도 50도지. 네. 그러면 쫙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얘들아 요 각도는 몇 도일까? 50도일까? 40도. 그렇지. 왜냐면 이게 삼각형이 있잖아.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여기가 50도면 얘가 몇 도 돼야 돼? 40도. 둘이 돼서 90도. 그럼 이 각이랑 반사각이랑 같으니까 여기에 40도. 되겠니? 여기 40도다. 50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없나? 없지. 아이고 뭐 습지. 자, 그러면 자 이거 그렇지 애들이 그렇지 점점 어려워지는. 아이고 그렇지. 슬슬 왜좀 안? 하나밖에 안 쓰겠어요. 와가지고 화학도 따고 화학도 따고 월요일날 따고 가지고 와. 자, 슬슬 문제 풀어볼까? 자, 사실 2번을 하려 했는데 1번이 눈에 보이니까 1번도 같이. 1번에 얘들아 답 2개다. 힌트 줄게. 답 2개. 2번은 힌트. 얘들아 너도 닮은 비 배웠니? 닮은 비? 네. 닮은 비 배웠어? 2번의 힌트는 닮은 비를 써야 돼. 닮음, 삼각형의 닮음. 모르겠으면 그냥 도전만 해보면 돼. 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거 그런 거. 에이, 1번은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물 한 잔 먹고 올게. 진짜 어디 3번인 걸. 지금 하나 이거 알아.
틀려도 괜찮다고. 그치? 쌤이 틀리는 걸 뭐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지, 모르겠네. 에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보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자, 내가 힌트를, 자, 이번 내가 힌트를 잘 주고 있을게. 그러면 이제 힌트를,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쭉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여기 다 왔어. 그치? 여기. 자, 그러면 여기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고. 자, 그럼 나무를 보는 빛이 이런 거야. 요 끝에 있는 나무 보는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얘는. 여기 입사각과 반사각. 그러면 요 끝에 있는 빛이 그치? 여기 딱 닿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입사각 반사각. 그러면 이 사람은 그치? 자, 이 사람은 요렇게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요 거울이 1m, 얘가 여기가 3.5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8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모르니까 x 이렇게. 선생님 혹시 분수 나와요? 아니 분수든 소수든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분수 소수니까 분수로 쓸 수도 있겠지.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좀 더 주면 얘들아, 요 삼각형을 대칭을 하면 요렇게 삼각형이 돼. 맞지? 그치? 그럼 요 거리도 x. 그러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과 무슨 삼각형의 닮음을 씁니다. 힌트는 다 줬어. 여기. 됐니? 닮음 배웠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2학기 학기? 그럼 어디 하고 있는데? 2학기 학기 하고 있어? 배웠어? 2학기 학기 아직 안 배웠어? 배웠지? 배웠어? 근데 배웠지? 아이 거짓말 하지 말고. 너 지금쯤 다 2학년 2학기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닐 수도 있는데. 수학 공부는 현빈이 너무 못하지. 수학 공부를 더 빨리. 아니 근데 이 초등학교 때 닮으면 안 배우나? 나오지? 닮은 중학생 들어. 아 초등학교 안 나와? 이거 합동이에요. 아니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 얘를 누구로 할까? 이건 나라 할게. 그럼 여기 민주라고 하자. 둘이 어때? 닮았지? 닮았지? 근데 머리 둘레가 얘가 예를 들어서 30cm, 여기가 30cm라 쳐. 나 60cm라 쳐.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 그래 그거야. 쉽네. 여기 1대3.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야, 그러니까 삼각형도 봐봐. 요 쪼매난 삼각형 하나 있네. 요 큰 삼각형 있네. 됐네. 닮았네. 아니 닮았네 보니까. 그렇지. 근데 맞는지 와? 아니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은데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자 닮은 비. 자 비례식은 풀 수 있지. 비례식은. 네. 맞지? 그치? 자 보자.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먼저 하고 2번 할게. 봐. 자 이거 봐.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 이제 자 1대 3.5 보여? 얘들아 이 1대 3.5 보여? 자 이거는 뭐 대 뭘까? 1대 3.5는 뭐 대 뭐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x라 두자. X대 8더하기 그렇지? x야. 그럼 이 큰 삼각형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인데? 8더하기 X. 그렇지. 여기가 x고 여기가 8이니까 8 더하기 x 돼? 네. 됐니? 효재 됐니?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x 대 x 더하기 8. 그렇지?
x 대 x 더하기 8이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려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얘들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제 수학적인 사하고 좀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이거 비례식 이제 비례식 요거 둘이 곱한 거는 요거 둘이 곱한 거랑 같아요. 그치? 그러면 3.5x는 x 더하기 8 넘겨 2.5x는 8 그럼 x는 얼마인데? x는 2x 네, 이렇게 되지 2.5분의 8이잖아. 근데 이거를 봐봐. 나는 양변 아래 위로 4를 곱해봐. 그러면 10분의 32거든? 그럼 얼마야? 3.2지 3점. 그래서 답은 x는 그렇지 3.2m. 됐니? 네. 그렇지. 그치? 내가 계산 문제 좋아한댔지, 그치? 얘들아, 잘 계산 문제 무조건 하면 되는데, 후보가 되겠지, 그치? 자, 1번 답은 뭘까? 1번 답은. 1번 답은 두 개야. 몇 번? 1번하고? 4번. 그렇지. 1번하고 3번. 4번. 야, 4번은 뭐가 틀렸어? 4번 뭐가 틀렸어? 4번은 뭐 틀렸잖아. 청록색 종이에 햇빛을 비추면 초록색과 파란색 빛이 뭐라 한다고? 반사한다고. 반사하는 게 우리가 보이는 거야. 그치? 흡수가 아니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노란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초록색과 빨간색도 나온다.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3번. 됐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자 지난 시간에 그치?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평면거울. 그치? 자, 평면거울. 그러니까 평면거울에서 전신거울은 4키에 몇 분의 몇? 2분의 1. 4키에 2분의 1. 그치? 자, 그것도 이쪽에 닮음이었어. 자, 그러면 오늘 뭐 하냐면 구명거울과 그러니까 구명거울 중에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인데 옆에 얘들아 빈 공간에 내가 이거 1, 2, 3 거거든. 1, 2, 3. 1, 2, 3. 자, 여기 뭐냐면 자, 이거 오목거울과 볼록거울 같은 거를 구면거울이라고 해요. 구면거울. 자, 구면거울의 얘들아 조금 작도법이라고 그래. 작도법. 얘들아 작도가 뭐냐면 그린다. 구면거울에서 상을 그리는 방법이야. 작도법을 늘리면 이제 상을 그리는 방법. 상을 그리는 방법. 이게 어디 나오냐면 얘들아 고등학교 3학년 책에 나와. 근데 왜 해요? 그치 그러게 그 사이에 없어. 고등학교 3학년 책에 나오지.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외우거든. 근데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1번이 뭐냐면 나란한 빛은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자, 무슨 뜻인지 나중에 좀 이따가. 그러면 초점을 지난 빛은 어디로 가게? 지난 빛은 어떻게 간다? 나란하게 가. 나란하게. 자, 그 다음에 거울의 중심으로 간 빛은 그치? 반사돼. 그대로 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치? 그냥 나는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대로 반사라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그림을 보고. 자, 여기 1, 2, 3. 그러니까 요거만 딱 하고 나머지는 요거 밑에 거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뭐 상관없어. 자, 이제 볼록거울을 오목거울부터 먼저 해볼게. 오목거울. 요렇게 생긴 게 오목거울. 근데 거울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얘들아? 유리로 있잖아. 유리가 있잖아. 유리를 이렇게 깎는 거야. 이렇게. 이걸 딱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이 있잖아. 뭐냐면 은을 바르는데 은을 이렇게 그치? 입히면 이게 거울이 되지. 거울이 되거든.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얘. 자, 요렇게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은을 입혀야 되는데 은이 비싸잖아. 그래서 요새는 수은과 뭘 섞어가지고 보통 수은을 바르는 경우도 있다. 싼 거는 수은 바르. 근데 비싼 거는 은이고 싼 거는 수은. 자, 있어. 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물체를 그럼 봐봐. 오목거울은 이게 이름이 오목거울인데 오목거울은 빛이 가면 어떻게 돼? 다 한 곳에 모여 한 점에 모여. 빛이 가면 이제 한 점에 모여. 이 모이는 점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부른다? 초점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초점을 영어로 포커스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F라 쓸게. 이 F는 포커스라는 뜻이야. 포커스. 자 그러면 물체를 하나 두는 거야. 물체를 여기 멀리 물체를 이렇게 멀리 물체를 둬. 이렇게 멀리 물체를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물체를 둬. 자 멀리 첫 번째 멀리 둔 거야. 그러면 자 요 점을 비추는 있잖아. 수많은 빛들이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색깔로 그리지? 색깔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자 요 점을 비추는 빛이 요 점을 비추 여기 꼭대기 여기 요 점을 비추는 빛 중에 자 나란하게 간 빛이 있다 치자고. 나란하게 간 빛. 그럼 이건 어디를 지난다고? 어디를 지난다고? 초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요게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자 이게 1번.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쫙 가는데 이번에는 초점을 딱 지난 빛은 어디로 간다고? 초점을 지난 빛은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가? 나란하게 간다. 2번. 자, 그러면 거울의 중심으로 가겠지. 자, 거울의 중심, 거울의 중심 여기 있다. 여기 거울의 중심 여기가 거울의 중심. 여기로 쫙 갔어. 봐봐. 그러면 이 각이랑 같은 각도로 그대로 반사가 돼. 이렇게. 이게 3번.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점이 어디 한 군데서 다시 모이잖아. 얘들아 보이니? 어디서 모이는지 보여? 여기 모이니? 요 점에서 다시 모이지? 자, 그러면 그 밑에서 출발한 빛은 어떨까? 그 밑에, 요 밑에서 출발한 빛은. 여기서 출발한 빛은 어디서 모일까? 여기서 모일까? 안 그래봐도 돼? 그럼 여기서 출발한 빛은 어디서 모일까? 여기서 모일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빛은 어디서 모일까? 여기서 모일까? 그러면 요 모양은 어디서 모이게?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 딱 보면 이렇게 보인다. 사람이 멀리서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게 뭐지? 얘들아, 이거보다 커져서 작아졌어. 왜 크기가 커져서 작아졌어? 아니 이게 크니 물어보는 건데 이 작아졌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서 있어도 그치 바로 서 있어. 거꾸로 서 있지. 그러면 이제 뭐다? 아하! 오목거울에서 멀리 물체를 두잖아. 그럼 어떻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기는 거야. 되겠니? 되겠니? 네. 진짜로? 우리 책에. 아이고 여기. 그치 잘. 다시. 나와요. 이제 나와. 자. 나와요. 시험에. 시험에 나오냐고? 그건 나오지. 자, 작고 거꾸로 선. 작고 거꾸로 선 상이. 자, 가까이 멀리 있으면. 그럼 선생님, 가까이 있으면 어떤 상이 생기냐? 자, 가까이 그려볼게. 가까이도 한번 그리면 되지. 그러면 학교에서는 있잖아. 이거를 그냥 외우는 거야, 얘들아. 그치? 오목거울은 멀리 물체를 두면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근데 이유는 이런 거야. 이유는 요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가까이 물체를 둘게. 그럼 누구보다 가까이 물체를 두는 걸까? 이때 가까이는 누구보다?
물체를 가까이 둘 거야. 누구보다 가까이 둬야 될까? 얘들아, 자, 물체가 지금 누구보다 멀리 있는 거지? 기준이 뭐지? 아니, 거울이 아니고 여기 이게 뭐랬지 내가? 초점보다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초점보다 가까이 두는 거야. 요것도 경남가고 질문이야. 자, 뭐랬냐면 멀리 둔다 했을 때 네가 멀리 둔다 했을 때 그 멀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럼 초점을 기준으로. 자, 초점보다. 자, 가까이 이게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두 번째 가까이. 자, 그러면 어때? 나라란 빛은 어디를 지나? 초점을 지나. 자, 똑같이 그리는 거야. 나라란 빛은 초점을 지나. 초점을 지나. 이게 1번. 그러면 초점을 지난 빛은 못 그리겠는데요. 2번 못 그리겠는데요. 2번 그리지 마. 2번 안 그려도 돼. 3번 그려볼게. 자, 거울의 중심은 어때? 이 각이랑 그대로 반사되면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1번과 3번이 맞나 안 맞나? 얘들아, 1번과 3번이 지금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얘들아, 어디서? 어이구 여자. 그러면 상이 어떻게 생기게? 상이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자, 오목거울이다. 지금 내가 오목거울 그랬어. 가까이 물체를 두면 어떻게 생긴다? 크고 바로 선상. 선생님 이거 어떻게 실험해요? 얘들아, 너희들 집에 오늘 집에 저녁 먹을 때 숟가락 있을 거야, 그렇지? 숟가락 앞면을 딱 두고, 그렇지? 가까이에서 내 이렇게 보면 내 눈이 이만해. 근데 멀리 두면 내 얼굴이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숟가락, 그렇지? 숟가락 해봐봐. 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했냐면 오목거울 했어. 자, 오목거울. 그러면 오목거울은 그치? 멀리나 가까이나 다르지. 자, 이제 볼록거울을 해볼게. 이제 볼록거울. 자, 이제 뭐 볼록거울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볼록거울은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상이 있잖아. 자, 얘는 우리 책에 나와 있어. 거리에 상관없어. 얘는 거리에 상관없어. 가까이 멀리 상관없어. 거리에 상관없이 뭐다? 작고 바로 선상이 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할까요? 왜 그래요? 자, 작고 바로 선상. 자, 볼록거울은 숟가락 뭐야? 뒷면이야. 알겠지? 성형이에요. 행님 여기 봐주세요. 행님 반대편 행님. 자, 숟가락 뒷면으로 있잖아. 내 얼굴 봐봐. 내 얼굴이 쪼매놨고 그렇지, 작고 바로 똑바로 서 있어. 근데 작아. 왜 그러냐? 자, 이거 왜 그러냐? 자, 볼록거울은 얘들아 숟가락 뒷면이야. 숟가락 뒷면. 자, 여기 있잖아. 초점이 얘는 여기 있어. 왜? 아니 초점이 앞에 있는 게 빛이 가면 빛이 퍼지거든. 얘는 빛이 퍼져. 그럼 연장선이 이렇게 보여. 초점이 그러니까 저기 저쪽이지. 자, 거울 안쪽에 있어. 자, 그러면 물체를 그렇지 하나 둘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똑같이 나란한 빛은 어디를 지나? 나란한 빛은 어디를 지나? 초점을 지나. 그러면 이렇게 끊고 이 연장선이 초점을 지나. 자, 이게 1번. 2번 필요 없어. 얘들아 3번 바로 그려. 거울의 중심은 어때? 그대로 반사돼. 그러면 1번, 3번 절대 안 만나. 근데 이거 연장선 딱 보면 연장선권이 두 개 보여? 여기 상세. 내 얼굴이 이만하다 그러면 내 얼굴이 요만해. 볼록볼. 얘들아 지금 내가 녹색으로 적은 요 연두색 연두색 요거는 그렇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설명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책에 어렵나? 그러면 이걸 외우면 되지. 그렇지. 외우면 되지. 과거 면접은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자, 어이구 그게 우리 6페이지고. 자, 6페이지에 그러면 이용 볼게. 이용 그 표가 있어. 볼록볼, 오목볼 옆에 표를 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 오목볼은 장점이 뭐지?
빛을 모으거나 상을 확대할 때 쓰는 거야. 그치? 자, 오목고울은 빛을 모으는 거야. 그 다음에 또는 상을 확대할 수 있어. 봐봐, 가까이 들려. 상을 확대해. 근데 볼록고울은 그러면 왜 장점이 뭐지? 얘는 시야가 넓어. 자, 우리 편의점, 근데 요새는 CCTV도 있지만 거울도 있거든. 편의점 거울 있잖아. 그렇지? 뭐지, 계산하는 사람이 거울 딱 보고 제 흠씨 나오면 쫙 쳐다보고 있지만, 그렇지? 자, 이렇게 거울 보고 있지. 시야, 또 앞에 시야가 또, 그렇지? 그렇지. 자, 얘들아 잘, 그렇지. 다 했네. 그러면 자, 얘는 오목거울은 지금 뭐 이거? 화장거울, 뭐 치과용 거울, 자동차 전조등, 태양열 조리기, 빛을 모아야 되는 거. 뭔가 반사해야 되는 거. 빛을 한 점에 이렇게 반사해야 돼. 이런 거는 다, 그치? 오목거울이고. 볼록거울은 시야가 좀 넓은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오른쪽, 그치? 측면거울. 이게 뭐야?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도로 앉으면 편의점 감시거울, 이런 거. 숟가락 뒷면, 그냥 숟가락 하면 숟가락 뒷면 하면 되네. 숟가락 하면 숟가락 뒷면. 얘들아, 습지? 성현이 형님, 자, 일어나시고. 자, 뒷장에 아직 시간 남았다. 8페이지. 자, 지금 우리 뭐했지? 이제 반사 끝낸 거야, 반사. 자, 이제 굴절. 얘들아, 굴절. 빛이 반사도 하지만 뭐도 한다? 굴절도 한다. 그치? 자, 그렇죠. 자, 굴절. 우리, 내가 있잖아. 혹시 너희들 Y책 봤니? Y책? 근데 너희들 때 또래는 Y책을 거의 애들이 많이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옛날에 Y책 쓰기 유행이었거든. 한때 이 Y책에 굴절이라는 파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봤더니 여기서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자, 아이고,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모래야, 모래. 여기 모래가 있어요. 모래. 여기는 자갈이야, 자갈밭이야. 몽돌밭처럼 자갈이 있어. 자, 그래 놓고는 여기에 낙타 한 마리가 있어, 낙타 한 마리. 낙타가 이렇게. 그렇지? 사람이 낙타 타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아라비아 사람도 두근 쓰고 이제 낙타 타고 그러니까. 자, 가는데 여기가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 도착할 거야. 그래서 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갈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갈까? 자, 얘들아 봐봐. 낙타는 참고로 모래에서는 속력이 빨라. 모래는 잘 걸어다녀. 근데 자갈밭으로 들어오면 속력이 느려져. 그러면 얘들아, 이 낙타가 어떻게 가게? 얘들아, 자,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어떠냐면 모래가 속력이 빠르잖아. 그럼 모래를 조금 더 가고 자갈을 조금 적게 가면 제일 빨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되냐면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제일 빨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주면 제일 빨라. 왜 이게 제일 빨라요? 자, 이게 왜 그래? 왜 그래야? 자, 왜 그래? 얘들아, 이게 굴절이야. 굴절을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가면 너무 느려. 이렇게 가도 느려. 그치? 근데 이게 제일 빨라.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앞에 혹시 반사할 때 입사각 반사각이 같은 이유가 뭐랬지? 이거 뭐라고? 앞에 뭐라고? 뭐 누구 정리 이런 거 했는데 앞에 봐봐. 패러다. 빛에 관한 패러다. 이게 빛에 관한 지금 내가 이거를 그렇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뭔 말인지 모르지 당연히 쫙 보다 그러니까 대학교 책에 나온 거야. 뭘 지금 근데 뭐 중학교라는 게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빛은 최단 시간의 경로로 진행한다. 빛은 최단 시간의 경로. 그러니까 최단 시간의 경로가 얘는 얘들아 이렇게 가는 게 최단 시간의 경로.
그러면 자 속력이 빠른 데서는 많이 가고 속력이 느린 데서는 자 이거를 얘들아 자 이거를 집에 자 그러니까 집에 하지 말고 그냥 그 바로 앞에 여기 물이야 여기 공기야 그럼 레이저 포인트를 사가지고 얘들아 레이저 나라문구 가나 아니면 저기 알파고 가서 레이저 포인트를 사가 쭉 하잖아 그럼 빛이 어떻게 되게 그렇게 꺾인다 만약에 여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있지 자 이게 뭐지 불적이야 이게 빛이 불적이야 얘들아 자 그때 요거 자 여기를 가운데 요 선을 이름이 뭐랬지 요 선 이름이 뭐야 이 면의 수직인 요 선 이름 법선 자 이게 입사각선 그러면 어디가 입사각이 이게 위에 입사각인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뭐 입사 됐니 여기가 뭐지 굴절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이제 굴절이라 그러면 굴절은 왜 생겨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굴절이 왜 생겨? 우리 책에 있어. 우리 책에 동그라미 1번. 물질에 따라 빛의 진행 속도가 그렇지. 그거 줄 거였어. 그대로. 1, 2번은 세트로 줄 거면 돼, 얘들아. 자,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 그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갔는데, 그치? 물로 가면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얘들아. 자, 공기 느리니까. 자, 3번도, 2번도. 근데 굴절하는 방향은 어느 쪽으로 굴절한다고? 속력이 빠른 쪽으로 굴절한 데서 느린 쪽으로 굴절한 데서? 느린 쪽. 속력이 느린 쪽. 그러면 이거 있잖아. 아까 전에 레이저 쐈잖아요. 이 빨간색 레이저. 요 빛 있잖아. 물 쪽으로 굴절한 거야, 꺾인 거야, 공기 쪽으로 꺾인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물 쪽, 얘들 안 꺾였으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얘들, 이거 물 쪽으로 꺾였어. 아래쪽으로. 그치? 아래쪽으로 꺾였어. 속력이 어때? 자, 속력이 느린 쪽으로, 그치? 속력이. 물질마다, 그치? B 속력이 다르기 때문인데, 물질마다 B 속력이 다른데,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 거야. 다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그러면, 봐봐, 물 쪽으로 꺾였으니까 물 쪽이 속력이 느리다. 우리, 혹시, 그건 무조건 입사각이 물질각보다 무조건 커요. 아니. 그치?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물에서 공기로 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 물에서 공기로 쏘고. 반대게, 조그맣게 내가 그려볼게. 자, 반대로, 이번에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물 속에서 레이저로 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거든. 그치? 그러면 봐라. 이때는 여기가 입사각이지. 그치? 네. 여기가 굴절각이지. 그럼 이때는 뭐야? 그치? 굴절각이 되지.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의 속력이 느린 거냐? 봐라.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꺾였지. 그러면 아래쪽의 속력이 느린 거야. 다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 자, 이게 친구들 3명이서 친구랑 같이 3명이서 손잡고 가다가 한 명이 넘어져. 왼쪽에 있는 애가 넘어져. 그럼 얘가 어때하면 이쪽으로 꺾이는 거야. 맞지? 아니 얘 넘어졌는데 손을 붙잡고 있다면 얘로 이렇게 꺾이는 거야.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핵심 이거야 얘들아.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여. 혹시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경운기 같은 거 타봤니? 경운기? 네.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웃긴 거 얘기해줄까? 중학교 3학년 때 아직 생각나는데 수행평가가 경운기 몰기가 수행평가였어. 해성중학교 그때 있잖아. 운동장에다가 이제 성 꺼놓고 경운기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방향. 이게 수행평가야. 농업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 과목 이름이 농업이야. 웃기잖아.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농업, 그치 뭐 수산업 이런 게 과목이 있었어. 중학교 때 농업 수행평가가 그치? 아예 생각나는데 운동장에다가 서로 이렇게 걸어놔. 자, 한 명씩 쌤이 농업쌤이 그 경운기를 빌려왔어. 옆에 타가지고 자 해봐. 그 방향 꺾을 때 어떻게 꺾는지 알아?
그 있잖아 바퀴가 두 개거든 여기. 이게 두 손으로 잡아. 그러면 한쪽이 있잖아 왼쪽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럼 왼쪽으로 꺾여. 그렇지. 오른쪽 브레이크 잡잖아. 오른쪽 꺾여. 둘 다 잡으면 멈추는 거. 그게 경운기 원리가 굴절 원리랑 똑같은 거야. 바퀴 두 개가 속력이 똑같잖아. 그럼 앞으로 가. 그러다가 이쪽을 브레이크를 살짝 잡잖아. 그럼 얘가 더더더더 이쪽으로. 여기를 살짝 더더더더 이제. 그렇지. 그래 경운기랑 똑같은 거야. 굴절. 속력이 느린 쪽으로 가. 자 그러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데 우리 책에 여기 밑에 있냐면 물질 3개를 예를 들어서 물질 3개를 예를 들어서 무슨 물질이냐면 하나는 물질 3개지 그치? 치우면 되겠지. 아니 삐체 가는 페르마블리 이런 거는 사실 몰라도 돼. 그렇지. 그럼 이쁘게 그려야지. 자, 그렇지. 아이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쓱 이렇게. 자 하나 빛을 있잖아. 똑같이 빛을 쐈어. 레이저 포인트가 들어가. 근데 하나는 물이야. 하나는 유리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얘들아 실험은 할 수 없겠지. 다이아몬드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이거 꺾이는가? 자 물속으로 봐. 물쪽으로 싹 꺾였어. 그렇지? 다른 색깔로 볼까? 싹 꺾였어. 유리도 꺾여. 근데 얘보다 많이 꺾이게 적게 꺾이게. 물보다 많이 꺾여. 왜? 물보다 더 단단하잖아. 그럼 단단하면 빛이 가다가 속력이 더 느려져.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꽉 잡은 거야, 그렇지? 꽉 잡아요. 더 많이 꺾여. 다이아몬드는 더 세게 잡은 거야, 꽉 잡은 거야. 얘는 이렇게 꺾여. 자, 그럼 물질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른 거야. 봐라. 그럼 얘들아, 여기는 다 지금 입사각이야. 입사각은 다 어때? 같은 거야. 근데 굴절각이 달라. 그래서 우리 책이 옆에 굴절각, 그치? 각도는 누가 제일 크니? 각도는 누가 제일 커? 얘들아, 각도는 누가 제일 커? 아니, 물, 유리, 다이아몬드 중에서. 아니, 얘들아, 이게 크니 물어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네. 누가 커? 그래, 물이 제일 커. 그치? 아니, 이 셋 중에서다 지금 유리, 다이아몬드. 그치? 각도. 그러면 속력은 어떨까? 비속력. 자, 비속력.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굴절한 거냐면 얘가 제일 많이 굴절했어. 그치? 제일 많이 꺾였잖아. 얘는 살짝 꺾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굴절하는 정도는 어떨까? 굴절하는 정도를 얘들아 유식하게 굴절률이라고 해. 굴절률. 굴절하는 정도는 누가 제일 굴절을 많이 했어? 다이아몬드. 그치? 자, 그러면 속력은 왜 얘가 굴절을 제일 많이 했을까?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B 속력이 제일 느려진 거야. 그래서 속력은 물이 제일 크고 다이아몬드. 그럼 있잖아. 왜 다이아몬드가 속력이 제일 느려졌을까? 물보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아주 입자들이 그치 조밀조밀. 물은 다이아몬드보다는 좀 듬성듬성하다. 그러면 얘는 듬성듬성하니까 빛이 가다가 어때? 가다가 조금 부딪혀. 근데 얘는 어때? 빛이 가다가 더 부딪혀. 그러면 부딪히는 속력이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얘들아. 어떤 숲을 지나는데 나무가 빽빽해. 그러면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속력이 느리다고. 근데 듬성듬성해서 슝슝슝슝 가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제일 빠르겠지 사실. 공기가 제일 빠르고 공기보다 더 빠른 건 진공이고. 그래. 그럼 얘들아, 자 이거 봐봐. 이거 잘 봐. 이 둘이는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야. 알겠지? 비례야. 요 둘은 어때? 지금 보니까 속력하고 그치 각도하고 굴절하는 이 둘은 어때? 반비례다.
다시. 자, 각도가 크면 속력이 커. 근데 각도가 크면 굴절하는 정도는 작아. 얘들아, 규칙성을 잘 찾아야 돼. 이게 수학이든 물리든 뭐냐면 잘하는 방법은 이걸 대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대놓고 외우는 거는 저 생물이나 이거 생명이나 이런 쪽에 좀 어울리는 거고, 이걸 대놓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규칙성을 잘 생각해야 되지. 규칙성. 그치? 이제 있잖아 얘들아, 이거를 자 이게 요렇게 된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주는 거야. 자 어떤 의미의 물질이 있어. 자 이거를 요렇게 줄 거야. 이번엔 세로로 경계면을 줄 거야. 자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꺾였어. 꺾였다 치자. 이렇게 꺾였다 치자. 꺾였다 치자. 여기 A 물질, B 물질. 누가 각도가 큰 거지 얘들아? 각도는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 얘들아 각도는 법선을 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각도가 당연히 A가 크지. 그럼 각도는 A가 B보다 크네. 그러면 속력은 누가 더 클까? 이 빛의 속력은 누가 더 커? A가 더 커. 그러면 굴절하는 정도는 누가 더 클까? B.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거 적어놓은 거야. 그렇지. 누군가는 쌤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해봐야 알 것 같으면 그치 공부를 안 해도 되지. 나 해보면 되지. 그치. 뭘 공부를 하니. 그러니까 안 해봐도 알려면 얘들아. 자 규칙성을 찾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현재 값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게 그래프잖아. 그러면 안 해봐도 되잖아. 그치? 자, 그게 그래프의 목적인 거야. 자, 그러면 P수의 굴절에서 자, 이번에 P수의 굴절에 의하여 자, 동전이 위로 떠올라 보인다. 빨대가 위로 꺾여 보인다. 다리가 짧고 굵게 보인다. 그치? 물고기가 실제보다 크고 떠올라 보인다. 자, 이거 설명할게. 자, 이거 설명할게. 이거. 아니, 시간 힘들어. 4분 남았어. 4분 남았어. 자, 동전을 볼게, 동전. 자, 우리 동전을 한번 보자. 동전, 저기, 그치? 호수라고, 진짜 호수. 내가 여기서, 그치? 여기서 지금 저 밑에 있는 물고기를 본다고 치자. 물고기는 동전이 있던 물고기든, 거기 딱 봐. 그치? 보니까, 바짝바짝 낀다. 야, 저 동전, 여기 본다고 치자. 그러면 빛이 있잖아, 얘들아. 사람 눈에서 빛이 나가는 거야? 동전에 반사하는 빛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사람 눈에서 레이저 빛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 맞지? 이거는 동전을 바라보는 동전에 비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그러면 어디가 입사각이 하면 이게 입사각이다? 왜? 여기서 빛이 가니까. 얘들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건 엑스맨밖에 없어. 영화 엑스맨에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게 있잖아, 총이요. 자, 요게 굴절각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어디서 왔다고 믿게? 사람 눈은 얘들아 무조건 일자만 봐, 일자. 사람 눈이, 그치? 사람 눈은 무조건 일자에서 빛이 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왔지만 얘가 어디서 왔다고 믿냐면 여기서 왔다고 믿어. 그럼 바닥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사실. 그럼 생각해봐. 자, 동전이 어때? 또 올라가. 자,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주먹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주먹이 크게 보여, 작게 보여? 저기 멀리 있는 그치? 여기 있으면 주먹이 어때? 크게 보이잖아. 그럼 물고기도 마찬가지야. 동전도 마찬가지야. 저기 있는 물고기나 동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크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바닥이 또 올라 보이면서 동전이나 물고기가 크게 보이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들아, 그치? 동전이 위로 또 올라 보인다. 그치? 물고기가 실제보다 크고 또 올라 보인다. 자, 그치? 아직 2분 남았지? 자, 오늘 집에 가서 있잖아. 뭘 해보냐면, 그치? 유리컵 있잖아.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물을 딱 담아. 그런 다음에 젓가락을 하나 꼽아. 그럼 젓가락이 꺾여 보이거든. 어떻게 꺾여 보일까? 자, 1번, 2번 둘 중에 내가 하나 할게. 1번 이렇게 꺾여 보인다. 2번 이렇게 꺾여 보인다.
1번처럼 꺾여볼까? 2번처럼 꺾여볼까? 2번. 답은 1번.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봐. 고등학교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맨날 하거든. 왜? 애들이 틀리니까. 자, 봐. 이게 원리가 이런 거야. 봐봐. 얘들아, 이 젓가락은 레이저가 아니야. 그럼 자, 봐봐. 여기 있는 요 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우리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점 어디 있다고 생각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여기 있는 요 점 어디 있다고 생각해?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동전, 그치? 젓가락이. 오늘 집에 가서 젓가락 꼽아봐. 아니, 좀 나가면서 막 꼽아봐. 저기 종이 컵에다가 그렇지, 뭐, 손가락을 꼽든, 그치? 연필을 꼽든 꼽으면 다 이렇게 됐어. 알겠지? 얘들아, 이거 레이저 아니다. 젓가락하고 레이저는 그치 다른 거야. 레이저는 이렇게 꺾이는데, 그치? 동전이 떠올라 보이니까 여기 있는 점은 여기 있다 보이고, 여기 있는 점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점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조심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숙제는 얘들아. 숙제를 한꺼번에 주는 거보다 우리 그거를 일단 9페이지 8번까지 되겠니? 그치? 그럼 나중에, 그치? 다음에 숙제가 적어. 그 다음 얘들아, 적을 게 어디고? 여기 15번까지 되겠어? 12페이지 15번. 얼마 안 되잖아.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치? 잠시 쉬시다가 어려운 질문해라. 지금 월요일 와. 월요일 이제 맨날 올 때 30, 무조건 30분 이상 오고. 네? 3명. 네? 월요일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시간. 자, 우리는 언제 올 거야? 저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와. 니는 아직 모르겠거든. 차이 안 나. 언제 올 거야? 이제 나중에 내 테스트 해보고 진짜 이제 강제 보충 시킬 거다. 그러면 차가 해야 되는데. 나도 할까? 아니 나는 무대가 하면 유아들이 하면 어떡해? 근데 유아가 써줄 게 없단 말이야. 여기 얘는 귀엽게 아빠는 빨리 치킨을 해봐요. 내가 예뻐 할 거야. 아니 올렸어? 나도 올릴 거야. 나는 나 너무 그러면 숙제를 못하나. 정말. 나 공포기 가고 지금 됐어. 나 진짜 일단 한다. 나 일단 내가. 아, 내가 일단 할 거야. 이 말이 진짜. 오케이.
사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네 특징 다 이거. 야, 됐지. 나 10초 만에 읽었다고. 이거 안 돼. 이거 왜 이래? 야, 신소연도 안 오는데. 씨발 왜 나 이래? 10초 만에 올렸어. 이거 나 1번 아니면. 야 이거 우리 와, 얘들아. 진짜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왜 이래? 튕겨.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꺼잡혀야 돼. 나 어제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줬어. 진짜. 아니, 보내야 내가 1등이었어. 진짜 왜? 안 떠. 내야 이제. 진짜 나또 왔네. 나. 진짜 또 왔네. 아, 그거 너 폰이 이상한 거야. 아 몰라 해보자. 숙제였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냐? 원래던 거 지금? 김어띠. 지금 내가 써야 1등 아니면. 야 10년이 거야. 10년이 일반 아. 해봐 퍼레야 그만 다시 올려야 돼. 빡쳐. 내가 1바였어, 근데 저는 진짜. 야, 나 진짜 10초 만에 봤어, 스토리를. 당신은 방금 네. 자, 이제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불러줄 테니까 저기 본다. 자, 1번 정답은 순서대로 물과 물, 화학과 물. 2번은 5번, 3번은 1번이 화학변하고 2번은 물리변. 4번은 OX, OX, 5번은 기억니은. 이렇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그 우리 108페이지. 자, 여기는 우리가 그 어디까지 했냐면은 아마 그 여기는 숙제를 안 내줬을 텐데. 그래. 숙제를 여기는 안 내줬는데 아직 설명이 다 끝났는데. 108페이지 아마 그 내용에서는 분해 하는데 한글로 나와 있는 과학 방식을 과학식으로 쓰는 것까지 아마 했을 걸. 그거 하고 이제 거기 분해 보면은 탄산수소 나트륨 나오고 거기 봐야 돼. 자, 이게 방식이 안 나와 있거든. 자, 거기는 이 개수도 나와 있다. 자, 개수도 나와 있어서. 탄산수소 나트륨 쉽다네. 이거 탄산수소 나트륨 계속될 거니까. 거기 개수도 두 개라고 나와 있어. 그림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으로만 안 나와 있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탄산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얘는 중간에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거기 나와 있는 이 한글로 나와 있는 걸 화학식으로 쓰면은 자, 이렇게 써지게 돼. 자, 그 다음에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보면 거기 가열이라고 돼 있거든. 가열한다는 거는 뭐냐? 열을 가해서 말 그대로 열을 가해서 분해를 한다 해가지고 열분해라고 불러.
거기 보면 우리 그 지금 그 바로 위에 한글로 나와 있는 거 거기 보면 산화은 그다음에 산화수은 이 두 개도 열분해요. 열을 가하면 이렇게 얘네들이 은과 산소, 수은과 산소 형태로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 얘가 대표적인 열분해. 여기서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사실 이게 집에서 쓰이는 물질이에요. 뭔지 혹시 알고 있나? 이거 얘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탄산수소 나트륨 집에서 어디다가 쓰는 물질이다 이거 몰라? 몰라? 탄산수소 나트륨 세제? 세제에도 써. 세제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물질이야. 근데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말로 불러. 베이킹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보면 베이킹소다라고 해가지고 세제에도 베이킹소다 함유 이렇게 막 적혀가 있고 그래. 그거의 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요거를 세제로 예전에 안 썼거든. 근데 이제 세제로 쓰는 이유가 얘가 요거 정도는 아마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알 거예요. 액성이 염기성이거든. 액성이라는 건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 즉 어떤 용액의 성질 중에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을 나타내는 걸 액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가 염기성 성질을 나타내거든. 근데 그게 뭐 강한 염기성은 아니고 약한 염기성 성질을 나타내는 녀석이라서 우리가 세제로 쓰는데 주방 세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세탁용 세제도 쓰이는데 이게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세탁기로 빨아야 돼. 거기에 저런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입어서 그래. 내가 입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가 입게 되면 내 몸에서 뭐가 나오지? 땀도 나오겠지. 땀도 나오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주로 내 몸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방산이야. 그러니까 내 피부를 통해서 나오는 기름성, 이 지방산인데 지방산, 즉 우리가 과학에서는 뭐 뒤에 산 붙으면 다 산성물질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방산이 나오면 이런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중화 반응이라는 걸 하면서 성질이 변하면서 이 섬유에서 떨어져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세탁 효과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산염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염기성 물질의 또 다른 특징은 단백질을 녹이는 특징이 있어.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지방산만 있는 게 아니라 각질도 떨어지거든. 각질도 굉장히 많은 양이 떨어져. 그래서 그 각질은 성분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녹여서 이 옷에서 이렇게 이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베이킹 소다를 집어넣게 되면은 세탁 효과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지금 쓰이는 거지. 그럼 주방 세제로도 베이킹 소다를 쓰는데 이게 이제 그냥 베이킹 소다만 주방 세제로 쓰진 않고 베이킹 소다를 다른 물질과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똑같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중에 이제 설거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텐데 그 물질 중에는 이제 산성 물질들이 상당 부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하라고 있는 거지. 근데 일단 기름 성분은 물과 섞이질 않으니까 반응을 해가지고 섞이게끔 하는데 얘는 염기성 성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방 세제는 이렇게 베이킹 소다만 쓰는 게 아니라 기름이 물과 좀 섞이게끔 하는 계면활성제,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계면활성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성분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쓰이는 물질인 거야. 근데 내가 평소에 별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게 쓰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런 거야.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잘 해보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책에 있는 내용을 달달 외우는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뭘 쓰고 있고 내가 먹는 음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물건은 뭘로 돼 있고 내 주변에는 왜 이런 형태로 물건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는 뭘 이런 형태로 돼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쌓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지는 않거든. 부정적인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의무는 가져. 의무는 가지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뭔가를 원리를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그런 애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자주 들을 거야. 난 이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어떤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할 거거든. 뭔가 새로운 걸 뭐 들었거나 아니면 뭔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중에서 뭔가 다른 걸 얘기하면 난 이때까지 이런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이 바로 의무는 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정보를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자, 일단 베이킹 소다가 흔하게 쓰인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베이킹 하면 무슨 뜻이지 이게? 베이킹이 무슨 뜻인데 이게? 말해 빨리. 베이킹이 무슨 뜻이야? 빵을 만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얘가 뭘 만드는지 여기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든. 그래서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거를 넣고 굽게 되면은 열을 가하면 얘는 열분해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그 기체가 열을 받으면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팽창한단 말이야. 그래서 빵이 부풀게끔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빵 만들 때 넣으라고 나온 물질이긴 한데 문제는 이건 예전에도 얘기했을걸? 문제가 기억나? 혹시 여기 문제가 하나 있다. 빵 만들 때 넣으면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겨. 기억나는 데 없나? 빵 만들 때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억 안 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일부 아는 애들이 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연결을 못 시켜. 그것도 이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연결이야. 베이킹 소다는 빵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거든. 세제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뭐 할 때도 써. 해본 애들이 있고 안 해본 애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만들 때도 쓰는데 달고나 만들 때도 쓴다. 그랬을 때 이거를 넣었을 때 뭐 문제가 하나 생겨. 뭐 생기대? 응? 요걸 좀 많이 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응? 아니야, 아니다. 이건 타는 물질이 아니다. 응? 아니, 당연히 식으면 좋지. 뭐든지 당연히 식으면 좋지. 자, 이게 뭐가 문제야? 어? 부풀으라고 넣은 거야. 그게 목적이 맞잖아. 부풀으라고 넣은 거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조금만 많이 넣으면 그럼 문제가 안 생겨. 만들어 본 애들은 알아. 달고나 만들 때. 없나? 만들어 봤어? 기부. 뭐? 기부. 아니 만들어 봤냐고. 그럼 요걸 많이 넣으면 문제가 하나 생겨. 뭐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염기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금속 녹색이. 달고나를 녹쓰는 데 쓰진 않잖아. 그지? 달고나를 어디 금속판에다가 올려놓고 장시간 방치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만들어 본 애들은 알아. 이걸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 모른다.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써본 애들이 그렇다고 이걸 썼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건 아니야.
일부만 알아.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실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달고나 만들 때 얘를 넣어. 그러면은 부푼단 말이야. 그 부푸는 거는 부풀으라고 넣은 거야. 그러니까 부푸는데 넣었어. 근데 문제는 얘를 양을 좀 더 늘려버리잖아.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염기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거든. 봐봐, 이게 참 힘들다니까. 이게 경험치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맛있어. 쓴맛이 나. 왜? 염기성 물질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쓴맛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달고나 만들 때 많이 넣으면 달고나가 써. 그래서 빵 만들 때 쓰라고 나온 물질이긴 한데 요거를 양을 조절을 잘 못하면 빵 자체가 쓴맛이 나.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약 먹듯이 그렇게 쓴맛이 나는 건 아닌데 빵을 먹는데 뒷맛이 쓴맛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빵 만들 때는 안 써. 그런 빵을 내가 만약에 이런 이제 뭐 빵집들 꽤 있잖아. 이 빵집에서 실제로 저걸 써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이러면 얘는 섞어가지고 굽기만 하면 되니까 빨리 만들 수는 있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다? 쓴맛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 민감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빵을 먹고는 그 빵에서 약간의 쓴맛이 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면 안 팔려.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안 쓴다. 요즘 안 쓰고 그냥 요즘은 뭐 효모라고 부르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효모가 얘가 뭔 짓을 하냐면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빵에 있는 밀가루에는 녹말이 있을 거잖아. 얘가 녹말을 분해를 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는 거야. 맞지 않겠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열분의 얘기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거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표시해줘야 될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보면 시험관을 이렇게 좀 기울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꽂아서 여기다가 이제 뭘 이렇게 넣어놓은 그림이 나와. 여기 지금 보면은 석회수라고 적혀가 있잖아. 석회수라고 적혀가 있으니까 요거는 알고 있을 걸. 석회수 뭐 확인할 때 쓰는 거더라? 이산화탄소 확인할 때 쓰는 거야. CO2 확인할 때 쓰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산화탄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얘도 생기거든. 수증기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수증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요게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너가 거기다 그려줘야 돼. 여기 시험관 딱 나가는 요 부분이 있잖아.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면은 우리가 그 유리창 같은데 호하면은 뿌옇게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그래서 여기에 물이 생기는 거야. 그럼 물을 확인할 때 뭘 쓴다? 이것도 웬만하면 외워요. 이거를 써. 자, 그러면 얘가 물 닿으면 어떻게 되냐?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돼. 쟤는 물만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해. 그런데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물 확인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저기 지금 여기 그림에는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너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저기 물이 생기고 그걸 확인할 때는 저런 걸 사용한다. 이 물질 확인할 때 지금 물 확인하는 거하고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는 웬만하면 알고 있거든.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 말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오른쪽에 나올 거야. 오른쪽에 보면 그 페이지 오른쪽에 물의 전기 분해하는 데 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거든. 이 수소 산소 확인하는 방법도 거기 나와. 이거를 한꺼번에 이 네 개를 다 해놓은 게 어디냐면은 109페이지 10번 문제 있지. 요거는 그냥 통째로 발표해주면 돼.
20번 문제는 그냥 외우면 된다. 요 네 가지 물질 확인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이 나와. 동일하게 나오고 이 물질 확인하는 방법은 특목고 면접에서도 나와. 그리고 얘가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물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얘네들이 왜 이런 방법을 써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일단 요 네 개는 여기서 뭐 다른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고등학교 내용에서 나와. 그러니까는 지금은 일단 요 네 개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접근해 주면 돼. 그래서 요거 네 개는 그냥 언제 물어봐도 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외우고 있는 게 차라리 속편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몇 명이나 하게 될지는 몰라. 몇 명이나 여기 남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특목고 같은 걸 지원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뭐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야. 봐봐. 이산화탄소 확인할 때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한다라고 적혀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완성된 문장으로 적으려면은 원래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또는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 그 국어에 보면 조사들이 있지. 요걸 잘못 쓰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강제로 그냥 자기가 이제 지금 당장 급하다 보니까 이런 걸 외우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석회수에 통과시킨다라고 해야 되는데 석회수를 통과시킨다라고 적는 애들이 있어.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내가 물어보면 모의 면접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많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석회수에 통과시킨다하고 석회수를 통과시킨다. 무슨 차이가 있지? 석회수가 석회수에 그다음에 석회수를 석회수에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한다는 거고 석회수를 이산화탄소. 그래 대충은 알겠다 그렇지? 석회수에라고 부르면 석회수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는 형태가 되는데 석회수를 통과시킨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석회수를 넣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된다?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가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문제는 상당수 기체는 눈에 보이질 않아. 일부 보이는 것도 있어. 근데 그 보이는 기체들도 나중에 고등학교 내용에서나 한 두세 가지 소개가 되지 나머지는 상당수 기체는 그냥 색깔이 없단 말이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게 이제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뭔가 반응할 수 있는 물질에 통과를 해서 걔와 반응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는 괜찮은데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이라고 해버리면 틀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하면 다시 타오른다 하는 게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어떤 그 막판에 가서 좀 외우려고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야. 꺼져가는 불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성냥불을 가까이 하면 다시 타오른다라는 식으로 적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없을 것 같지? 지금 특목고 준비하는 3학년들이 있거든. 걔네들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적어 실제로. 그럼 매년 그래.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는 건데 얘가 말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 예전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그때 그런 말만 듣지 사실은 안 외우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급해져서 하려고 그러면 꼭 그런 실수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질 않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기 시작해. 왜?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을
그때 가서야 수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니까 2배, 3배로 더 가중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몇 명은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이탈하거나 아니면 탈락해버려. 패턴들이 항상 그렇더라고. 기본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처음에는 크게 두각을 안 나타내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상승하는 걸 체감할 수 있어. 자기도 체감하게 되고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도 아 얘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애들은 처음에 뭔가 자기가 엄청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보여. 그게 그런 일들이 매년 생기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 그게. 그게 안 바뀌어. 처음에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 그래서 그냥 외우고 쓰면 돼. 나중에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면 참 좋긴 한데 해볼 기회가 있을지는 난 잘 모르겠다. 요즘에 학교에서 실험을 거의 안 하니까. 하여튼 저 4개 외워야겠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쓰여. 계속 쓰여서 그냥 이 문장도 쉽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외우는 데는 한 20명한테 얘기하면 한 명 될까 말까 하긴 해. 이게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가서 사실이지만 이게 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 몇 명이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그때 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지 그때 가서 느낄 거야. 지금은 모른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108페이지 본문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과산화수소분해 이번에 볼 거야. 과산화수소분해는 거기 그림으로는 개수나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림으로. 그래서 거기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2H2O2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하고 2H2O하고 그 다음에 O2 생기는 걸로 이렇게 써주면 딱 되거든.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촉매 분해, 즉 촉매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촉매의 정의가 하나 나와. 거기 보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서 좀 수정해야 돼. 뭘 수정해야 되냐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뒤에 을 도와주는 물질 이걸 지워버려. 연필이나 이런 걸로 싹 지워버리고 화학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화학 반응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바꿔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반응 속도라고 안 하고 그냥 속도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여서 써도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적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물질은 자 이제 촉매라고 부르는 게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물질인데 반응 속도를 빠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하는 물질도 있어. 그것도 다 촉매라고 불러. 그래서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촉매라고 불러.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줘. 자 그러면 거기는 정촉매들은 사실 소개가 돼 있긴 해. 뭘로 나와 있냐면 한글로 나와 있지. MnO2 이산화망가니즈 Ki 아이오딘 화학 칼륨 나와 있다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 여기 이거 말고도 카탈레이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체 촉매라고 불러. 생명체가 만들어 쓰는 과산화수소 분해 촉매. 그래서 카탈레이스라고 불러. 이거는 뭐 사람이든 그냥 일반 다른 동물이든 식물도 있다. 그래서 웬만한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저런 게 종촉매라고 해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주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럼 왜 생명체가 저런 걸 만들어야 되냐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호흡할 때 사용하는 O2, 산소라는 기체 때문에 그래. 산소를 호흡할 때 쓰게 되면 호흡할 때 우리만 쓰는 게 아니거든. 산소는 살아있는 생명체면 뭐가 됐든 상관없어. 산소를 써.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산소를 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화산화수소가 생긴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그 보면 집에서 과자를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과자를 아무리 깨끗하게 내가 있잖아 알뜰하게 잘 먹어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과자를 먹게 되면 뭐가 남아? 부스러기가 남아. 부스러기를 다 털어먹는다고 해도 있잖아 뭐가 남아? 포장지가 남아. 내가 포장지를 먹을 수는 없잖아. 안 그런가? 양파를 내가 요리에 쓸 거야. 그러면은 양파를 요리에 쓰려면 껍데기까지 같이 써라. 그럴 리가 없잖아. 껍데기가 어쩔 수 없이 나와.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산물이 남게 돼. 100% 이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 없어. 사실은. 자, 그러면 내가 쓰는 물건도 그런데 호흡할 때 이런 화학 반응에서는 안 그럴까? 화학 반응도 똑같다.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 걸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배우지 사실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부산물들이 생기게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야. 자, 그러면 이 부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면은 바로 카탈레이스라고 부르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계속 순환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에도 들어있고 특히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간에 많이 들어있어. 왜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냐면은 왜 저런 걸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쓰이거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느냐? 문제가 우리 과산화수소 어디에다 쓰는 물질이지? 어디에다 쓰는 물질이야? 과산화수소. 생각을 해봐 빨리. 어디에 쓰는 물질이야? 성장했을 때 소독약으로 쓰는 거야. 소독약으로 쓴다라는 건 과산화수소가 뭘 하기 때문에 소독약으로 쓴다는 거지. 세균을 죽인다는 거지. 그럼 세균을 죽이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과산화수소를 쓰게 되면 과산화수소가 뭘로 분해된다? 물과 산소로 분해될 때 우리는 완성된 화학 방식을 저렇게 적지만 사실은 있잖아. 요 산소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근데 이 산소 원자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야. 뭔가랑 붙어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녀석이다, 쟤. 그러면 얘가 딱 떨어져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물 분자랑 붙어서 다시 과산화수소가 되기도 하고 떨어져 나온 다른 산소 원자와 붙어서 산소 기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가진 세포막에 붙어서 세포막의 성질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세포 죽어. 세포막의 성질이 산소가 붙어서 성질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버리면 세포가 죽어. 그러니까 소독약으로 쓰는 거야. 뭔지 알겠냐? 소독약으로 쓰거든. 즉 소독약으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 세균이나 이런 걸 죽이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 근데 내 몸 안에서도 만들어져. 그러면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면 내 세포가 공격을 당할 거잖아. 내 세포가 공격을 당할 때 그냥 피부 좀 괜찮아. 근육 좀 괜찮아. 뭐 혈액의 적혈구, 뭐 백혈구 이런 데들 좀 죽어도 괜찮아. 어디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느냐면 바로 뇌야. 뇌에 가서 과산화수소가 뇌로 가서 산소가 탁 하고 떨어져 나와서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생기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분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 혈액에 있던 과산화수소가 뇌로 가서 뇌세포를 공격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혈액 내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분해를 해가지고 산소가 딱 떨어지면 얘는 그냥 혈액에 녹아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 뭐랑 결합을 해. 그때 이제 뭐 혈관벽이랑 결합할 수도 있고 적혈구랑 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액 내에 어떤 성분과 결합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나마 다행이니까 빨리빨리 분해를 해야 돼서 우리 혈액 내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상당량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좀 전에 내가 정촉매 했잖아. 자, 그러면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것도 촉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좀 장소가 좁으니까 촉매라고 불러. 얘는 오히려 뭐라 하느냐? 반응 속도를 감소시켜버리는 거야.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끔 만들어줘. 얘의 대표적인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인산이 있어, 인산. 그래서 얘는 그러면 뭐가 뜻이냐? 우리가 그 약국에 가면 과산화수소수 소독약으로 이거 생각보다 얼마 안 하거든. 뭐 천원이면 한 병 정도 산단 말이야. 과산화수소수를 딱 사가지고 처음 땄을 때 과산화수소는 있잖아. 과산화수소를 물에 녹여 물과 같이 있는 걸 과산화수소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원래 냄새가 없어. 냄새가 없는데 내가 소독약으로 산 거는 시큼한 냄새가 난다. 그게 뭐 때문에? 인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인산을 소량 넣어가지고 부촉매로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안 되고 오랫동안 보관이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넣어놔. 그래서 과산화수소수라고 부르는 소독약은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상비약, 즉 내가 언제 다칠지 몰라. 당장 내일 다칠지, 열흘 뒤에 다칠지, 한 달 뒤에 다칠지, 6개월 뒤에 다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집에 항상 비치돼 있어야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놔둬도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있잖아. 내가 쓰려고 하면 물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소독이 되겠냐 그게. 그러니까 부촉매를 넣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촉매분해. 촉매분해하면 과산화수소가 대부분 나와. 이걸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소 발생 실험 해가지고 실험해본 애들이 있을 거야. 이게 초등학교 때는 산소 발생 실험, 중학교 때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이렇게 나오고 초등학교 굉장히 저학년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고 나와. 똑같은 실험인데 좀 다르게 돼 있다. 이런 애들 있으면 기억나고 안 해봤으면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해가 그 아까 얘기했던 물의 전기 분해가 그 페이지 오른쪽에 나오거든. 그래서 물에다가 전해질인 수산화 나트륨, 즉 물은 전류가 흐르질 않으니까 전류 흐르라고 이온이 잘 되는 물질 조금 넣어. 그리고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수소를 확인할 때 성냥불을 대면 또는 불꽃을 가져다 대면 퍽 소리 내며 탄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의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하면 또는 넣으면 다시 타오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2대1 부피비로 생긴다. 요거는 중학교 내용에서는 요즘 빠져가지고 소개를 하진 않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또 바로 나오더라고 또. 자, 그리고 108페이지 이제 마지막 반응 나와. 치환이라는 게 나오거든. 치환은 별거 없어. 이게 지금은 그냥 이런 반응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반응이 치환이야. 거기 보면 질산은과 구리, 여기서 질산은과 구리는 질산은은 이온 형태로 수용액 상태로 있는 거야. 여기 질산은 요거는, 근데 구리는 구리판, 금속의 구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집어넣으면 구리가 이온이 되고 은이 금속의 은으로 다시 석출이 돼. 이걸 우리가 치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황산구리와 아연도 똑같다. 그래서 황산구리도 말 그대로 수용액 상태로 있다가 구리 이온이 있었겠지. 그 상태에서 아연판을 담궈두면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가 석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요거는 정확하게는 이거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가야지 그때서야 나와요. 이건 이제 치환 반응에 대해서는 중학교 내용에서는 더 이상 소개도 하질 않아. 요게 왜 그런지는 이 고등학교 내용에서 금속들이 서로 이온이 얼마나 잘 되는가 또 이온이 잘 안 되는가를 순서를 나눠 놓은 게 나와.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온이 잘 되는 녀석은 아무리 지가 금속이었다 하더라도 이온이 잘 되려고 하고, 이온이 잘 안 되는 녀석들이 이온이었으면은 원래의 금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성질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나 이온이 원래 잘 되는 녀석이 이온으로 있고 이온이 안 되는 녀석이 금속으로 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런 순서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순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야.
그때 가서 필요해지면 그때서야 외우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 그거야.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뭐가 나오진 않거든. 보고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10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냐 113페이지까지는 좀 숙제를 좀 해주면 돼. 자, 그리고 114페이지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자, 우리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2학기 때쯤 되면은 이제 그 기체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있거든. 이미 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 기체에 대한 단원을 배우면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 2개가 나오게 돼. 그리고는 중간은 붕 뛰었다가 이제 3학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법칙인 질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이 중3 때 4개의 법칙을 더 배워. 그래서 중학교 전체 내용에서 화학 법칙을 총 6개를 배우거든. 그런 것들은 특히 특목고에서는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요거는 동그라미하고 줄도 하나 꺼줘야 된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전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의 총질량은 같다. 성립하는 이유도 같이 줄 꺼줘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이 질량 보존 법칙인데, 질량 보존 법칙은 지구 안에서는 어디나 성립한다. 거기다 하나 적어줘. 지구 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구를 벗어나지 않으면 성립을 한다 하면 돼. 그럼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에 태양계 하면서 배웠을 거야. 태양계 할 때 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 자, 태양계 할 때 태양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배우지? 태양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배우잖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배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했을 텐데, 태양계 하면서 태양의 중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태양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핵융합.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가 반응을 해서 헬륨 원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런 핵융합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네. 그래서 지구 안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지구를 벗어나면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